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이제 어디 갈 거야? 였어요. 그 말이 그냥 진로 질문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사람을 작게 만들 때가 있더라고요. 다들 어디론가 들어가는 것 같고 저는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고 바로 세상 밖으로 나온 느낌이었거든요. 친구들은 단톡방에 시간표 캡처 올리고 수강 신청 망했다는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간에 노트북 앞에 앉아서 티셔츠 문구 크기 키웠다가 줄였다가 다시 가운데에 맞추고 있었어요. 진짜 생각해보면 좀 웃겨요. 누구는 전공 필수 때문에 머리 아프고 누구는 반팔 목업 배경색 때문에 머리 아프고 둘 다 진지한데 같이 놓고 보면 약간 장르가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되게 당당한 척 했어요. 대학 대신 제1 해보려고. POD는 재고도 없고 초기 부담도 적고 요즘은 감성만 잘 잡아도 된다던데. 이렇게 말하면 뭔가 되게 준비된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준비보다 기세가 훨씬 많았어요. 자신감이라기보다 약간 물러나기 싫은 마음이었달까? 엄마가 그래서 그걸로 진짜 먹고 살 수 있겠어? 하고 물으면 저는 당연하지 라고 바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방문 닫고 들어와서는 저도 검색했어요. 진짜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맞나? 시작은 했는데 미래는 하나도 안 보이네. 그래도 이상한 게 있었어요. 무섭고 불안한데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만든 첫 디자인을 화면으로 보는데 진짜 별거 아닌 문구 하나인데도 괜히 마음이 찡한 거예요. 이거 누가 사주면 좋겠다. 아니 사실은 누가 사주기 전에 그냥 누가 예쁘다고만 해줘도 좋겠다. 그런 마음이 먼저였어요. 세상은 제 감동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인생을 남이 정해준 순서 말고 제 순서로 시작해보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고 그래서 더 이상하게 설렜어요. 처음에는 진짜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디자인만 예쁘면 알아서 팔릴 줄 알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무료 목업이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화면에서는 제가 거의 작은 브랜드 대표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스토어를 열고 링크를 올리니까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방문자는 조금 있는데 주문은 없고 좋아요는 몇 개 있는데 결제는 없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람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 돈을 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구나. 저는 매일 숫자를 봤어요. 오늘은 들어왔나? 방금 누가 장바구니 담았나? 아니면 그냥 잘못 눌렀다가 나간 건가? 한 명 들어오면 괜히 숨 참고 보고 있었어요. 제발 뭐라도 눌러줘. 그런데 대부분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너무 민망한 건 제가 혼자 이미 첫 달 수익 쓰는 상상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카페는 내가 사고 다음 달엔 태블릿도 바꾸고. 그런데 현실은 수익보다 새로 고침 횟수가 더 많았어요. 그 시기에 제일 크게 배운 건 감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예쁜 것과 팔리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긴 거리감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취향이 좋으면 장사도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장은 제 취향을 칭찬해주기보다 조용히 지나가 버렸어요. 그 조용함이 진짜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이상하게 그때부터 오기가 생겼어요. 안 팔리네. 그러면 왜 안 팔리는지 끝까지 봐야겠다. 계속 해보니까 제일 힘든 건 디자인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제 마음을 분리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분명 제가 좋아하는 걸 팔고 싶어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진짜 제 취향만 가득 넣은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색도 예쁘고 문구도 제가 딱 좋아하는 결이라서 올리기 전에 혼자 제일 오래 들여다봤어요. 이건 진짜 괜찮다. 드디어 나다운 게 나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응은 너무 조용했어요. 조용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인터넷이 저를 못 본 척 하는 느낌이었어요. 반대로 제가 큰 기대 없이 올린 문구 디자인 하나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올리면서도 조금 민망했어요. 너무 무난한가? 너무 대중적인가? 약간 뻔한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게 저장도 더 많이 되고
문의도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좀 복잡했어요. 아니, 내가 제일 애정한 건 아무도 안 보고 내가 그냥 시험처럼 올린 건 왜 반응이 좋지? 이러면 좋아해야 하는 건지 서운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제가 저한테 자꾸 묻게 됐어요. 나는 지금 예쁜 걸 만드는 사람일까? 아니면 팔리는 걸 맞추는 사람일까? 둘 다 하고 싶은데 막상 같이 잡으려니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장사는 취향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취향을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다시 말하는 일일지도 모르겠다고요. 첫 주문이 들어온 날은 아직도 되게 선명해요. 금액은 솔직히 민망할 정도로 작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는 거의 제국이 세워진 수준이었어요. 알림 뜨는 순간 심장이 진짜 이상하게 뛰더라고요. 뭐야, 진짜네? 제가 몇 번을 다시 확인했는지 몰라요. 혹시 오류인가 싶어서 주문 페이지 들어갔다가 나오고,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고, 스크린샷 찍고, 또 찍고. 지금 보면 너무 호들갑인데 그때는 너무 진심이었어요. 누가 제 디자인을 보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돈을 내고 가져가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혼자 엄청 들떴어요. 갑자기 제가 되게 대단한 사람 같고 이제 진짜 시작된 것 같고 앞으로 쭉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람 마음이 참 웃긴 게 첫 주문 하나로 갑자기 미래를 너무 멀리까지 가더라고요. 오늘 하나면 내일 셋, 이번 주에 5, 다음 달엔 안정권. 이런 식으로요. 아직 정산도 안 받았는데 이미 성공한 사람 표정으로 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쁨이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바로 현실이 들어왔어요. 제작은 잘 들어간 건가? 색상 옵션 괜찮았나? 혹시 오타 있으면 어떡하지? 배송 늦으면 문의 오는 거 아니야? 환불 요청 오면 뭐라고 하지? 저는 주문 하나 받고 바로 대표님 놀이 끝나고 고객센터 직원이 됐어요. 그래도 그날 알았어요. 작은 주문 하나가 돈 이상의 의미일 수 있구나. 누군가의 결제가 제 불안을 완전히 없애주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 길이 완전히 허상은 아니라는 증거는 되어줬어요. 첫 주문이 그렇게 반가웠는데 몇 번 판매가 이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긴장이 생기더라고요. 팔리기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진짜 시작은 그때부터였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기쁜데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번에는 문제없이 잘 갈까? 받아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떡하지? 저는 티셔츠 한 장이 움직이는 동안 제 감정도 같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작 들어갔다는 알림 보면 안도하고 배송 지연 문자 뜨면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리고 리뷰 한 줄이 생각보다 너무 크더라고요. 예뻐요 라는 말 하나면 그날 하루가 조금 환해지고 생각보다 얇아요 같은 말 하나면 갑자기 제가 되게 무책임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진짜 신기해요. 몇천 원, 몇만 원짜리 상품인데 거기에 제 자존감까지 같이 걸려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머리로는 알아요.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고 온라인 판매는 원래 변수도 많고 POD는 직접 만져보고 사는 게 아니니까 기대 차이도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막상 문의 메시지가 오면 그렇게 이성적이 되지가 않아요. 가끔은 고객분 메시지를 열기 전에 숨부터 쉬었어요. 사이즈가 생각보다 커요. 색이 화면이랑 달라요. 배송이 조금 늦었어요. 이런 문장들 보면 겉으로는 친절하게 답장하면서 속으로는 혼자 반성문 쓰고 있었어요. 내가 설명을 더 자세히 했어야 했나? 사진을 더 정확하게 올렸어야 했나? 그렇게 하나씩 겪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돈을 버는 일은 단순히 뭘 파는 일이 아니라 예상 밖의 감정까지 같이 감당하는 일이구나.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판매자처럼 보이기 시작했는데 사실 제일 먼저 배운 건 장사보다 멘탈 관리였어요. 이 시점부터는 진짜 매출보다 비교가 더 사람을 지치게 했어요. 저는 분명 제 선택으로 이 길을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남들 속도랑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친구들은 대학 축제 사진 올리고 과방에서 밤새 있었다고 하고 시험 끝나고 다 같이 술 마셨다고 하고 저는 그 시간에 혼자 앉아서 광고 문구 한 줄 바꾸고 있었어요. 무료 배송이라는 말을 앞에 둘지
오늘만 할인이라는 말을 뒤에 둘지. 진짜 너무 다른 청춘 같지 않아요? 누구는 추억을 쌓고 있고 누구는 클릭률을 쌓고 있고 가끔은 친구들 피드 넘기다가 갑자기 손이 멈췄어요. 다들 되게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는데 저는 방 안에서 혼자 다음 업로드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괜히 제 삶이 너무 조용한가 싶었어요.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대학을 안 간 건데 막상 자유롭다는 말이 어떤 날에는 그냥 혼자라는 말처럼 들릴 때도 있었어요. 진짜 이상하죠? 내가 원해서 고른 길인데 왜 가끔은 남이 가진 일상이 더 부러울까? 그런데 또 웃긴 건 그렇게 부러워하면서도 다시 제 스토어를 열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새로 저장했는지 보고 어떤 상품 체류 시간이 늘었는지 보고 남들은 학점 관리하고 저는 지표 관리하는 삶. 조금 씁쓸한데 또 그게 완전히 싫지는 않았어요.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평범한 길을 놓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조금 다른 종류의 학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조금씩 주문이 붙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더 편해질 줄 알았어요. 이제 진짜 조금은 안정되나 보다. 나도 드디어 흐름을 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현실은 반대였어요. 안 팔릴 때는 그냥 속상하면 끝이었는데 조금 팔리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게 끊기면 어떡하지? 하는 무서움이 생기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요. 원하던 일이 생겼는데 그 순간부터는 잃을까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주문 알림이 오면 그냥 마냥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기쁜 와중에도 바로 다음 생각이 따라왔어요. 오늘은 팔렸는데 내일은? 이번 주는 괜찮은데 다음 주는? 이 디자인 반응 좋으면 다음 것도 비슷하게 가야 하나? 아니면 너무 반복 같아 보일까? 저는 계속 새로운 걸 만들고 싶은데 알고리즘은 자꾸 비슷한 걸 원하고 사람들은 익숙한 걸 더 빨리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 사이에서 제 머리도 같이 빙글빙글 돌아갔어요. 제일 웃긴 건 제가 자유롭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점점 더 눈치를 많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대학 시간표 대신 업로드 시간표를 짜고 교수님 눈치 대신 플랫폼 반응을 보고 주말인지 평일인지보다 지금 올리면 도달이 나오나를 먼저 생각하고 와,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누구도 저를 출근시키지 않았는데 저는 스스로를 계속 출근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진짜 아무 이유 없이 멍해졌어요. 만들고 싶은 것도 잘 안 떠오르고 뭐가 예쁜지도 모르겠고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손은 또 자동으로 통계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안 되는 시기에 불안도 힘들지만 되는 시기에 압박도 만만치 않구나. 저는 그때 조금 지쳤고 그래서 오히려 조금 솔직해졌어요. 계속 달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래 가려면 제 속도부터 다시 봐야겠다고요. 결국 POD를 하면서 제가 얻은 건 대단한 성공담보다는 되게 작고 현실적인 것들이었어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뭔가 판다고 하면 금방 큰돈 벌었냐고 묻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 대답은 늘 애매했어요. 막 엄청나게 벌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제일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이더라고요. POD는 제 인생을 한 번에 바꿔준 마법은 아니었어요. 대신 저를 조금씩 바꿔놓은 일이었어요. 예전에는 돈을 쓴다는 감각만 알았지 돈을 번다는 감각은 몰랐어요. 그런데 제 디자인으로 누군가가 결제하고 그 금액이 정산으로 들어오고 거기서 수수료 빠지고 광고비 나가고 남는 걸 계산해보면 진짜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와, 돈이 이렇게 어렵게 남는 거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작은 금액도 그냥 숫자로 안 보였어요. 그 안에 제가 고민한 시간, 실패한 디자인, 새벽에 고친 문구, 괜히 울컥했던 문의 답장까지 다 들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제가 제 선택에 대해 조금 덜 흔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친구들 보면 부러울 때 있어요. 학기 시작하고 끝나는 리듬이 있는 삶. 같이 다니는 사람들. 딱 정해진 다음 단계. 그런 건 여전히 안정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저도 이제 알아요. 저는 저대로 크고 있다는 걸. 친구들은 학기 단위로 자라고 저는 주문 단위로 자랐어요. 조금 느리고 조금 조용하고
가끔은 너무 외롭지만 그래도 분명히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 예전보다 덜 무섭고 예전보다 조금 더 믿을만해요. 대단해서가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계속 해봤으니까.